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종교 간 화합이 있는 현장인데요. 5대 종단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가 지난 14일 공덕감리교회에서 2022 종교인 대화마당, 종교, 기후 정의를 위한 전환을 말하다를 열었습니다. 이날 대화마당에서는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종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나눴는데요. 원불교에서는 원불교 사상연구원 이주연 교무가 원불교의 지구살림운동이란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이주연 교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14일 종교인 대화마당이 개최됐는데요. 어떤 자리였는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종교환경회의에서 주최한 행사였고요. 이번 종교인 대화마당은 주제가 종교, 기후정의를 위한 전환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최가 됐습니다. 참여한 종교가 다양한데요. 가톨릭, 불교, 천도교, 원불교 등 이런 다양한 종교인들이 함께 만나서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이런 방안을 모색을 했고요. 일단은 주제가 기후정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 문제가 지금 워낙 심각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키워드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고, 정부에서 특히 그 2년 전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제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이후로부터 교육계라든지 또 지자체 또 학계 같은 데서 다 기후 위기를 주목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종교계에서도 이 부분에서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진짜 이거를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모색을 하는 경향이라고 보입니다. 이날 일단은 그 주요 강의를 두 분께서 먼저 해주셨습니다. 바른백년의 이병환 이사장님이 기후위기 시대 문명의 전환을 위한 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해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공익법률센터에 계시는 하승수 변호사님이 기후위기 시대 민주주의를 위한 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각 종당별로 그 종교별로 이렇게 서로 다른 종교이지만 함께 조별 모임을 가져서 이제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방안을 또 심도 있게 모색을 했습니다. 네. 자, 이날 각 종교인들이 모여서 각 종교의 어떤 지혜와 어떤 실천 방법들을 나누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날 네. 원불교를 대표해서 교무님께서 이제 원불교의 지구살림운동이라는 주제로 또 발표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네. 내용인지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현재 원불교 교단에서 원기 107년부터 109년까지 교정정책에 지구 살리기 운동이라는 세부 과제를 지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인간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터전인 지구를 타유의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무엇보다도 원불교가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 정신개벽을 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 지구적인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는 기후위기라는 이 재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원불교의 어떤 이때까지 가져온 방향성에 부합하는 운동이 지구살림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소태산 대종사님은 당시에 그 서구 열강이라든지 이런 주변에서 우리나라를 기웃거릴 때 민중의식도 일깨우고 또 경제적인 자립력도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축조합이나 간척 사업을 추구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절에 가장 시급한 그 위기, 그 부분을 타개를 했던 게 원불교의 운동이었던 것 같고, 네. 그렇다면 대종사님이 지금 돌아오신다면 바로 무엇부터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바로 이 지구가 몸살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비해서 무언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날 전 교단적으로 지금 절약절제 캠페인을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캠페인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원불교 환경연대에서 지금 탈핵순례부터 스탑 1.5도시 지구살림 천지보온법회 또 그 일상수행의 요법을 뭔가 그
어떤 지구 살리기 운동으로 접점을 모색을 해서 천지보온 일상주행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원불교의 핵심 사상은 사은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지구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 보은의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원불교인들이 네.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너무나도 다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그러나 저 역시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사실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기후위기를 극복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단은 많이 나타납니다. 종교계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지구공학이 요즘은 이제 그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령 뭐 태양빛을 이렇게 반사를 시켜서 저도 이런 부분은 잘 모르지만 인공적으로 어떤 지구의 어떤 열기를 낮춘다 또는 또 정책적으로 지구 표면 중에 절반을 우리가 아예 딱 사용을 하지 않고 보호를 하면 지금 멸종되어 가는 그런 종이 많은데 이런 생물종의 85%는 그대로 보존을 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임의로 과학적인 대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 주변의 천지 만물을 대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원불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종교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점은 어쩌면 학문적으로도 봤을 때 인문학적인 대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사은사상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어떤 제한 없이 요즘 시대에 가장 새로운 인문학 또 위기에 요청되는 그런 필수적인 인문학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봤을 때 그 다양한 이제 사상 철학들이 좀 기후위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서구 담론들은 뭔가 이렇게 특성상 굉장히 분석적이고 정밀하고 어떤 그 현안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부분에 강한데 반해서 우리 근본인 지구와 천지 만물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 또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약간은 상대적으로 조금 언급하는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점에서 원불교의 사은사상은 일단은 그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속성을 은혜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또 은혜라고 밝히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보온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실질불공이라든지 이런 이제 불공의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실천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점에서 원불교의 절약절제 캠페인이라든지 또 이런 환경연대에서 하시는 그런 운동들이 그 어떤 교법의 대중화의 어떤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실천에 국한하기보다는 사은사상을 실천을 한다는 게 이 시대에 어떤 가장 필요한 인문학적인 그런 실천으로서도 보편성을 가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무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것을 네. 또 배우게 됐는데요. 네. 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 과학적인 접근, 이 지구공학적인 네. 방법들도 있겠지만 네. 그보다는 이 천지 만물의 관점, 그러니까 생명을 네. 살리는 관점으로 네. 접근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어떤 진리적인 그런 노력이 네.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이제 교무님께서도 다양한 분들의 발표를 들으셨잖아요. 네, 예.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이날 특히 그 천도교 한울연대에 계시는 정미라 상인 대표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그 천도교에서 하시는 이제 수련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천지의 아픔이 당신에게 고스란히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철조망이나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식물들을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사실상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는 사실 저도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식물들이 느끼는 그런 중압감, 또 아픔, 그런 구속감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실질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자연을 헤아려야 헤아할 수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 역시 너무 자연과 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생명체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을 하는 것, 네. 이런 측면이 참 우리 종교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고 또 살아가야 할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교무님 계신 원불교 사상연구원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불교의 네. 이 좋은 사상들을 시대화하고 대중화하는 일 중요하잖아요. 네. 네, 앞으로 원불교의 시대적 사명은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이제 원불교 사상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원불교의 이론상의 진리나 타한 사상이나 이런 마음 공부, 방법론 같은 것들이 지금 어떤 시대적인 요청 부분에서 봤을 때 아주 필요한 부분을 다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런 경향들을 제가 보았을 때는 이제 막 새로운 걸 발명해서 알리고 그런 걸 강화하는 쪽보다는 가던 길에서 조금 유턴을 해서 이렇게 인종이나 성별 또 계급이나 자연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둘러 나눴던 그런 요즘의 방식을 좀 근본으로 돌이키자라는 방식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가고 있는 것 같고, 이 점에서 원불교의 어떤 교법들의 많은 요소들이 이런 전회, 유턴의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이런 부분에 어떤 세상과 소통을 통해서 이런 강점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원불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 그 근본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네. 온통 인종과 종교와 국가를 구분하고 있지만 그런 세상에서 네. 우리 종교는 다 함께 잘 사는 이 상생과 평화의 세계를 주창하면서 나왔잖아요. 네, 그런 만큼 우리 원불교가 이 물질 개벽의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 개벽의 종교로 앞으로 큰 역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불교 사상연구원 이주연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